세상은 조용하지 않다. 늘 무언가를 말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당신의 시선을 바깥으로 끌어당긴다.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속도. 이 끝없는 소음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린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를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집중의 분산에서 찾았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질 때 에너지는 쌓이지 않고 사라진다. 이 세상은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끊임없는 정보, 평가, 기대는 당신을 반응하는 존재로 만든다. 그러나 성공은 반응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성공은 내면으로 향한 깊은 집중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다시 듣는 순간 삶은 비로소 방향을 갖기 시작한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질 때만 움직인다. 집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으며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태도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자기 지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핑계를 내려놓고 의존을 끊고 자신의 삶을 직접 운전대에 올려놓는 것. 이 결단이 없으면 어떤 조언도 어떤 동기부여도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주의를 훔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진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소음은 점점 힘을 잃는다. 다음 장에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정의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가족이 바라는 기준, 주변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서 멀어진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타인의 꿈을 대신 사는 삶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사는 한 노력은 많아도 만족은 적고 성취는 있어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목적은 밖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순간 누구의 시선도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태어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수가 없어도 계속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붙잡고 싶은 방향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마음은 강해진다. 선택이 쉬워지고 흔들림이 줄어든다. 나폴레옹 힐은 목적을 두려움을 녹이는 불에 비유했다. 목적이 약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목적이 강하면 두려움은 연료가 된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의 부재다.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는지 모를 때 사람은 쉽게 포기한다. 사회는 당신에게 안전한 길을 권한다. 그러나 목적은 종종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용기를 요구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뒤에 움직이겠다는 태도는 평생을 준비만 하게 만든다. 목적은 움직이면서 더 선명해진다. 행동 속에서 다듬어지고 반복 속에서 깊어진다. 당신의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실해야 한다. 남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목적이 생기는 순간 삶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모이고 노력은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목적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힘, 매일의 규율과 일관된 습관으로 들어간다. 목적이 불실하면 규율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는 손이다. 아무리 강한 의지도 반복이 없으면 사라진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하루를 대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특별한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 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는 통찰이다. 그래서 규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가깝다. 매일의 규율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같은 기준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정신을 단단하게 만든다. 반대로 규칙 없는 하루는 의지를 소모시키고 결정 피로를 쌓아 결국 포기로 이어진다. 습관은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고통을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느낀다. 차이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다. 약한 사람은 즉각적인 쾌락을 찾고 강한 사람은 점진적인 진보를 선택한다. 이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지배는 바로 이 순간에 드러난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힘이다. 마음을 금고처럼 지키는 습관도 중요하다. 두려움과 부정은 스스로 자란다. 방치하면 번지고 통제하면 약해진다. 그래서 규율은 행동뿐 아니라 입력의 관리를 포함한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의 말에 시간을 쓰는지. 이 선택들이 쌓여 사고의 방향을 만든다. 사고의 방향은 결국 삶의 방향이 된다. 규율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의 조건이다. 오늘 규율을 지킨 사람은 내일 더 많은 선택권을 갖는다. 습관이 자리를 잡을수록 노력은 가벼워지고 집중은 깊어진다. 이 상태에서 목적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다. 매일의 행동 속에서 조금씩 현실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규율이 어떤 환경에서 유지되고 어떤 환경에서 무너지는지 환경의 힘으로 들어간다. 사람은 의지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환경은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결심보다 주변의 영향에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았다. 아무리 강한 목적을 세워도 그 목적을 갉아먹는 환경 속에 오래 머물면 에너지는 서서히 소모된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유지되는 것은 외부의 구조 덕분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 공간, 반복되는 대화는 매일 당신의 사고를 조용히 조정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준을 낮추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매우 은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지쳐 있는지조차 모른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부적절한 연합을 꼽았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낮은 기준에 익숙한 환경이다. 거리 두기는 잔인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에너지에서 한 발 물러날 용기를 가지라는 뜻이다. 당신의 꿈을 작게 만들고 불안을 정상처럼 말하며 정체를 안정이라고 부르는 환경은 결국 당신을 그 수준에 묶어둔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척박한 토양에서는 자라기 어렵다.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바꾸는 일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공간에 자신을 두고 산만함보다 집중을 요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선택은 당장은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향을 지켜준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조용한 연대다. 환경은 당신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들어올리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어디에 머물 것인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반복할 것인지. 이 선택들이 쌓이면 노력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진다. 좋은 환경은 당신을 대신해 당신을 밀어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로 들어간다. 고통은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나폴레온 힐은 성장이란 언제나 저항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근육이 자라기 위해 찢어지듯 의식도 확장되기 위해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압박을 실패로 오해하고 멈춰 서거나 방향을 바꾼다. 그 순간 성장은 중단된다. 고통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단련하기 위해 온다. 불편함은 새로운 수준에 적응하는 과정이며 혼란은 오래된 사고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때 불평을 선택하면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의미를 선택하면 고통은 연료가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단단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하는 길에서는 항상 자신과의 마찰이 생긴다. 익숙한 방식, 편한 태도, 오래된 변명이 저항한다. 이 저항을 제거하려 하면 더 큰 좌절이 온다. 대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느낌은 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 인식이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훈련의 일부가 된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성공의 대가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다.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은 얕아지고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은 깊어진다. 압박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규율을 지키는 태도는 인격을 만든다. 이 인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은 고통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포기한다. 그래서 결과를 보는 사람은 늘 소수다. 그러나 기억하라. 고통은 문턱이지 끝이 아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고통을 방향으로 바꾸는 힘, 자기 주도성, self direction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당신을 밀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누군가가 도와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잡을 때 온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특성으로 자기 주도성을 꼽았다. 이것은 리더가 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운전석에 앉는 태도다. 자기 주도성이 없는 삶은 자동 모드로 흘러간다. 알람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타인의 기대에 반응한다. 하루는 지나가지만 방향은 남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루를 연다. 무엇에 시간을 쓸지, 무엇을 거절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지를 미리 정한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밀도를 완전히 바꾼다. 자기 주도성은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기분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행동으로 답한다. 이 반복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나는 결정하면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의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는 것이다. 모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모든 의견에 반응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 자기 주도성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함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성과를 낳는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결국 환경과 타인에게 지배당한다고 경고했다. 자기 주도성은 통제 욕구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훈련이다. 오늘 무엇을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기 주도성을 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핵심 요소, 명확한 목적, definite purpose으로 들어간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삶은 흐른다. 흘러가는 삶은 바쁘지만 도착하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목적 없는 노력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 축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함을 느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왜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목적이 없으면 선택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선택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명확한 목적은 인생의 중심축이다. 모든 결정은 이 축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명확해진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덜 흔들린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위해 참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목적을 나침반에 비유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기준이다. 이 목적은 막연해서는 안 된다.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삶을 움직이지는 못한다. 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않으면 세상은 대신 답을 정해준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목적은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적어두고 반복해서 읽고 행동으로 연결될 때 힘을 갖는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자기 암시는 목적을 무의식에 새기는 과정이다. 매일 같은 방향을 떠올리고 같은 이미지를 그리며 같은 행동으로 이어가는 반복. 이 반복이 목적을 감정이 아닌 구조로 만든다. 목적이 분명해지는 순간 삶은 단순해진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선명해지고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는다. 목적은 부담이 아니라 해방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 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목적을 현실로 밀어붙이는 태도, 가차없는 규율, relentless discipline로 들어간다. 꿈은 아름답지만 규율이 없으면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나폴레옹 힐은 규율을 자유의 대가라고 말했다. 하고 싶을 때만 움직이는 태도는 감정을 따르는 삶이고 규율은 결정에 따르는 삶이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감정은 변덕스럽지만 결정은 방향을 만든다. 가차없는 규율은 스스로와의 협상을 끝내는 태도다. 규율은 단기간의 열정이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약속이다. 오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준을 낮추면 내일은 더 쉽게 낮아진다. 그래서 규율은 타협하지 않는다. 작게 시작하되 예외를 만들지 않는다. 이 일관성이 쌓일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행동은 예측 가능해진다. 예측 가능한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가차 없는 규율은 약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약함을 관리한다. 유혹이 올 것을 알고 핑계가 떠오를 것을 알며 피로가 쌓일 것을 전제로 구조를 만든다. 미리 정한 시간, 미리 정한 기준, 미리 정한 우선순위.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규율은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이다. 반면 규율이 만들어내는 자유는 지속된다. 오늘의 규율은 내일의 선택권을 넓히고 반복된 규율은 신뢰를 만든다.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인정에 덜 의존한다. 그는 이미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가차없는 규율은 삶을 카타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하게 만든다.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도 분명해진다. 이 단순함 속에서 에너지는 핵심으로 모인다. 그리고 이 집중된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당신을 밀어 올린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규율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신적 지배, mental mastery로 들어간다.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성공도 실패도 그 뿌리는 생각의 질에 있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외부 환경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보았다. 상황이 나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너뜨린다. 그래서 정신적 지배는 기술이 아니라 훈련된 태도다. 생각은 명령이다. 반복되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두려움을 자주 떠올리면 몸은 움츠러들고 가능성을 자주 떠올리면 행동은 확장된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된다. 정신적 지배란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 힘을 줄지 선택하는 능력이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분노, 불안, 의심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감정이 운전대를 잡을 때다. 훈련된 마음은 감정을 느끼되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목적을 떠올린다. 이 짧은 간격이 인생을 바꾼다. 반응과 행동 사이에 이 간격이 바로 자유다. 정신적 지배는 매일의 연습으로 강화된다.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지, 어려움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실패 후에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지, 이 선택들이 누적되어 마음의 방향이 고정된다. 나폴레옹 힐의 자기 암시는 이 방향을 의도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도구다. 반복은 무의식을 설득한다. 마음이 정렬되면 행동은 단순해진다.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에너지는 핵심으로 모인다. 이 상태에서 규율은 덜 고통스럽고 지속은 더 자연스러워진다. 정신적 지배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내적 지배가 어떻게 외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개인적 성장이 모든 것에 앞서는 이유로 들어간다. 외적인 결과는 언제나 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얻는 결과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의식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장을 건너뛰고 성과만 원하면 잠시 얻을 수는 있어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 인생이 반복해서 같은 문제를 가져오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직 그 문제를 넘어설 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공부하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감정을 다루는 연습,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은 조용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조용한 성장이 쌓일수록 삶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침착해지고 같은 압박에서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힘이다. 성장을 우선한다는 것은 결과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결과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뜻이다. 오늘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어제보다 한 단계 성숙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사람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수준이 올라가면 이전에는 버거웠던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노력의 강도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힐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자기 확장의 도구로 보았다. 책을 읽고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은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다. 더 넓은 시야, 더 단단한 기준, 더 긴 호흡. 이 성장이 없으면 성공은 우연에 가깝고 성장이 있으면 성공은 필연에 가까워진다. 어제의 나를 파괴하지 않으면 오늘의 나는 갱신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극단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을 정제하고 태도를 조정하고 기준을 높이라는 의미다. 개인적 성장을 최우선에 두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외부에 끌려가지 않는다. 안에서부터 밀려 나온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성장을 가속하는 중요한 선택,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함으로 들어간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평균에 가까워진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나폴레옹 힐은 인간의 사고와 야망이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조용히 조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당신이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낮은 기준을 정상처럼 말하는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면 그 기준은 점점 당신의 기준이 된다. 엄격하게 선택하라는 말은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다. 모든 사람과 깊어질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의무도 없다. 특히 당신의 의욕을 냉소로 만들고 결단을 망설이게 하며 변화를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과의 거리는 조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당신이 가려는 방향과 맞지 않을 뿐이다. 나폴레옹 힐이 말한 마스터마인드는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공명이다. 야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규율을 존중하며 성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환경에 자신을 두면 노력의 밀도가 달라진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변명하지 않아도 기준이 유지된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못된 환경 속의 외로움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고독이 훨씬 낫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멈추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조용해져야 한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집중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엄격한 선택은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명확함은 성장을 가속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지속성으로 들어간다. 지속은 의욕의 문제가 아니다. 정체성의 문제다. 나폴레옹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찾았다. 아프면 잘못 가고 있다고 믿고 힘들면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성장의 가장 깊은 구간은 늘 불편하다. 고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이전의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던 압박이 찾아온다는 것은 당신의 그릇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춘다. 반면 지속하는 사람은 해석을 바꾼다. 이 고통은 나를 멈추러 온 것이 아니라 단련하러 왔다. 지속은 거창하지 않다. 오늘 하루를 넘기는 힘이다. 의욕이 없을 때도 기준을 지키고 결과가 없을 때도 반복하는 태도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이란 포기 직전에서 한 번 더 시도한 사람의 몫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은 그 지점에서 돌아선다. 그래서 소수만이 끝을 본다. 고통 속에서 지속하는 사람은 점점 단단해진다. 외부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내부의 기준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나는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이 신뢰는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하다. 그것은 경험으로 증명된 확신이기 때문이다. 작은 승리는 중요하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도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 어느 순간 이전에는 넘기 힘들던 고통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때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지속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자기 신뢰와 자기 의존, self-reliance의 단계로 들어간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외부의 승인에 덜 반응하게 된다. 칭찬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침묵이 이어져도 속도를 잃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자기 신뢰의 탄생이라고 불렀다. 자기 신뢰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반복해서 지켜본 사람에게만 생기는 감각이다. 나는 의존하지 않아도 간다는 확신이다. 자립은 고립이 아니다. 누구도 필요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누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대지 않는다.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방향은 넘기지 않는다. 이 경계가 분명해지는 순간 삶은 훨씬 단단해진다. 외부의 변화가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허락, 이 의존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약해진다. 반대로 자기 신뢰가 쌓일수록 판단은 빨라지고 선택은 단순해진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부의식은 이 상태에서 활성화된다. 생각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기 때문이다. 자립은 책임을 요구한다. 변명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임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실행했고, 내가 결과를 감당한다는 인식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중심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기 신뢰와 자립이 자리 잡으면 외로움은 약해지고 집중은 강해진다. 더 이상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장에서는 이 자립이 현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대담한 실행, massive action으로 들어간다. 깨달음은 행동 없이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해는 머무르고 실행은 이동시킨다. 나폴레온 힐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언제나 대담한 실행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지연시킨다. 변화는 준비의 끝에서 오지 않는다. 움직임의 시작에서 온다. 대담한 실행은 무모함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정한 뒤 망설임을 줄이는 선택이다. 작은 행동을 여러 번 저울질하는 대신 한 번의 결단으로 흐름을 만든다. 이 흐름이 생기면 두려움은 뒤로 밀리고 자신감은 앞에서 자란다. 자신감은 생각으로 생기지 않는다. 행동의 흔적으로 생긴다. 행동은 에너지를 만든다.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행동은 에너지를 축적한다. 그래서 대담한 실행은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정렬하기 위해 한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따라온다. 한 번의 전화, 한 페이지의 글, 한 시간의 집중. 이 작은 실행들이 연결되며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붙으면 의심은 설 자리를 잃는다. 대담함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연속성이다. 한 번 크게 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실행하고 내일도 실행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한다. 이 반복이 쌓이면 실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이 된다.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자리 잡는 순간 삶은 다른 리듬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실행은 두려움을 파괴한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만 자란다. 현실의 접촉 앞에서는 약해진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행동을 두려움의 해독제라고 불렀다.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많은 움직임. 이 단순한 원칙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가속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로 묶는 결론, 당신이 바로 해답이다 라는 메시지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기를 기다린다. 누군가가 나타나 주기를, 기회가 열리기를,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평생 강조한 진실은 하나였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해방이다. 왜냐하면 열쇠가 이미 당신 손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원칙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바깥을 바꾸기 전에 안쪽을 정렬하라는 것. 비교를 멈추고 집중을 선택하고 규율을 세우고 고통을 견디며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더 일관된 실행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순간을 깨어남이라고 불렀다. 그 깨어남은 갑작스럽게 오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이제 선택은 명확하다. 다시 세상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 것인가? 누군가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단련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내일의 행동이 보여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아서 흩어졌을 뿐이다.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라.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당신의 길은 분명하다. 당신이 바로 해답이다.